지금 여러분께서는 CTBC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김선균 부국장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톡 쏘는 정치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경선을 시작하기도 전에 당대표와 후보 간의 갈등이 진실공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뒤늦게 진화에 나섰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이른바 명락대전이 조정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황교익 컬럼니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하면서 또 이 양측 간의 갈등이 또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톡 쏘는 정치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정달성 생활정치발전소장과 함께 우리 한 주간의 정치 현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달성입니다. 네, 정말 생활정치를 구현하시는 현장 활동가로 알고 있는데 오늘 어려운 또 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빗속을 뚫고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갑자기 쏟아지던데요. 예. 자, 한 주간의 정치. 오늘 이 시간을 또 매주 출연해 주시는 최희용 위민연구원 이사께서는 개인 일정 때문에 오늘 좀 부득이하게 출연이 좀 어려워서 우리 소장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이제 녹취록 때문에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문제 발단은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의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예. 원희룡 전 지사의 말에 의하면 저거 곧 정리된다라고 한 그 멘트. 그 저거가 누군가, 네. 어떤가? 예. 라는 말을 윤석열 후보가 더 이상은 후보로서 지속성 끝났다라고 들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저거 곧 정리된다라는 말은 전반적인 갈등의 상황이 정리된다라는 말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어제 저녁이죠. 11시 17분, 11시 16분의 통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격 공개를 했고 해서 근데 문제는 여기에 편집본을 공개하면서 앞뒤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말아라라고 예. 하는 것이고 원희룡 전 지사는 앞뒤 내용까지 더하면은 충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네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자,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계속 입살이 오르고 있는데 이 광복절을 맞아서 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글이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문제입니까, 이건?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과 사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좀 살펴보면요. 너희들이 만약 장래에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조선의 용감한 투사가 되어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술 한 잔을 부어라 하고 1932년 이 윤봉길 의사의 이 유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담았는데요. 바로 예. 그 문제는 그 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가 윤봉길 의사의 깊은 뜻을 담아 술잔을 따라 올립니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 예. 안중근 의사 영정 사진이 지금 우리 영상에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저 사진이 올라가 있고 바로 밑에 안중근 의사를 좀 언급했으면 그게 좀 타당성이 있었을 건데 또 뜬금없이 윤봉길 의사님을 좀 이렇게 소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윤봉길 의사의 뜻을 담아서 안중근 의사에게 술을 올린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정도이면 윤석열 전 총장 캠프가 이 정도로 했다면은 실수를 한 거면 후보 빼놓고 다 바꾸든지 아니면 후보를 바꾸든지 예.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이 전 총장 캠프에서는 이 실무자의 실수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던데 참 그래요. 이 전에 이한열 그러니까요. 열사 사진을 보고 부망쟁이라고 부망쟁을 했던 보고. 것 또한 예. 역사 의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예, 가장 기본적이고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당연하죠. 정서를 네. 봤을 때는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늘과 오는 25일로 예정이 됐던 당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열지 않고 25일 비전 발표회만 한 차례 갖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를 두고 설왕설래 참 말들이 많습니다. 네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이 토론회 개최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이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예. 우선 일단은 봉합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토론회를 꺼려 해왔던 윤석열 후보 측이 기싸움에서 이겼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어찌됐건 비전 발표회로 변경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것은 예. 사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비전 발표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후보들 간에 서로 좀 집중적인 토론회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참 재미있을 듯 싶은데 네. 예, 그렇군요. 뭐 토론회는 또 언젠가는 하겠죠. 국민의힘이. 네, 하겠는데 계속 모양새 자체가 예. 국민들이 봤을 때 예. 지금 집안 싸움들이 계속 이제 그러니까요. 본격적으로 외화 되기도 전에 예. 갈등이 보여지는 예. 이런 측면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비전 발표에 뭐 하기로 한 거니까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가 최종 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네, 결렬이 결렬, 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강한 아쉬움 드러내면서 협상 다시 재개하자 이렇게 양 당에 좀 촉구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 우선 안철수 대표의 기자회견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을 보면요.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추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 예. 그리고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늘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저의 부족함이 원인이다.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커진 당에서 이제 몸집을 불려서 예. 야권 후보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결렬이 되고 나면은 이제 뭐 제3지대의 어떤 후보와 다시 싸워야 되는 예. 뭐 이런 과정들의 이 불편함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공개 또는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지도부에. 어찌 됐든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이제 대표가 가지고 있는 또 적지만 또 나름대로의 국민들의 또 의미 있는 그런 지지율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네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사실상 뭐 국민의힘 이제 대선 후보가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은데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네네. 아쉬운 건 야당 대선 후보이고 안철수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이것도 좀 주목이 됩니다. 어디로 네네. 튈지. 우선 안철수 대표가 늘 그랬듯이 또다시 3지대로 아, 3지대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3지대의 세력을 얼마나 확장할 건가에 대한 부분으로 활동력을 움직일 것 같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김동연 전 장관이라든가 또는 그 외 중립지대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국민의힘만으로는 안 된다. 국민의힘만으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라는 네. 어떤 논리,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정치는 문제 해결 능력의 정당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걸 어필하면서 이 국민의당을 좀 더 어필하는 메시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제3지대를 굳건히 하고 단독 대선 출마를 해서 3지대 구축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이게 액션만 이렇게 하면서 네. 몸값을 좀 키우는 그 결과로 갈 건지는 이 3지대 구축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네. 따라서 좀 방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예견을 해봅니다. 자, 뭐 권은희 원내대표는 제3지대에서 안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지대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권은희 원내대표의 지난 15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권은희 대표의 말은 국민들이 우선 이해해 주실 거고, 이제 당내 당원 이 개정 등등이 좀 필요했는데 그 개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결정적인 건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박빙 선거가 치룰 것이다라는 구도가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3지대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 결정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박빙으로 갔을 때는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내용들을 쭉 돌아보면 안 대표의 대선 출마는 대선 승리에 대한 것보다는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하면서 예.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 영향력을 위한 그 수단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지대의 폭을 얼마나 확장을 가지고 확장성이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그 결과들이 예. 좀 귀추가 단순히 우산을 쓰고 나간 게 아니라 내 우산 밑에 몇 명이 들어와서 비를 피하느냐, 네네. 얼마나 새가 또 규합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포인트는요. 예, 그렇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여당은 경선이 이제 한 달이 연기가 됐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 브랜드죠. 기본소득이 당내 최대 계파를 이루고 있는 이제 친문 진영의 거센 비판을 좀 받고 있네요. 네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네, 지난 16일이었죠. 소위 말하는 친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김종민, 홍영표, 신동근 의원이 기본소득은 위험한 정책이다
라고 하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가능한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친문이 본격적으로 반 이재명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 예. 그래서 친문이 경선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분이 아까 거론된 그 세 분이 예. 세 의원이 중립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예.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거기에 좀 보태면 이재명 후보 측은 캠프인 그 열린 캠프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공식 개최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예. 적극 임하겠다는 자세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 토론에서는 나가서 당당하게 본인의 생각을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다. 그럴 네. 결심이 늘 서 있다. 이런 또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네. 자, 이재명 지사의 이제 기본소득과 공약이 그렇다면 무엇이고요? 여기에 다른 주자들은 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토론회 때마다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토론회 때마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 우선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데 기본소득의 장점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수 경제 활성화라던가 나아가서 개인의 인권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이에 반대 측면에서는 잘 사는 사람에게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주지 말고 어려운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자라는 논리로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이재명 지사 측과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지사 측에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게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는 네네. 이성균이냐 송강호냐 어느 쪽에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게 맥락에서 좀 나온 거죠. 네네네. 부자와 좀 이 힘들게 사는 분들 어떤 쪽에 또 이 기본소득을 줘야 하느냐 네네. 이 질문. 네네. 예. 근데 이 부분은 국민들 속에서 많은 공론화와 토론들이 되면서 네. 방향이 좁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도 나아가 보지 않은 길이다 길이니까요. 보니까 현재 정치권이 모든 정답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 측은 어쨌건 기본소득을 화두로 올려놨고 예. 그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에서 한 번씩 시행이 되면서 예.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최윤철님께서는 잘하고 있는 경기도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 주민들에게 나눠주면 좋지요. 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저도 광주 시민으로서 광주에서도 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 시도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예. 네. 또 우리 최윤철님께서 또 다른 문자도 있는데 약간 이건 이제 또 상대가 있는 후보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자를 소개하기는 약간 방송에서 소개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아서 네. 저만 읽고 넘어가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김두관 후보 또 상황 볼까요? 김두관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검찰 개혁 성과 부진을 지적을 하면서 혹여 이 조국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과 이낙연의 합작품이 아닌가 상당히 어찌 보면 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떤 네네. 맥락에서 이 발언이 나왔습니까? 우선 김두관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세게 비판한 내용인데요. 김두관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는 조국 전 장관이 장관 지명되자마자 윤석열에게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리고 당시 총리인 이낙연 후보가 조국 장관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예. 이낙연 총리가 직접 말했듯이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를 했고 조국 저격수 최성애와 연락한 증거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총리 시절에 뭘 했냐라면서 원색적인 예.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자, 그런 이 전 내용입니다. 대표는 그렇다면 어떤 입장입니까?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총리일 때 예. 국정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면서 예. 김두관 의원의 말에 어불성설이라고 일축을 하며 네. 오로지 포문을 이재명 예. 후보 측에 맞추고 있는 한 분만 실정입니다. 공격하겠다 이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의 이 우리 한국 정치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달성 생활정치 발전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